예감이 좋아. 김우철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택을 지을 때 땅을 구입하잖아요. 예, 이 땅을 구입할 때 확인해야 될 내용 베스트 5를 저희가 선정해 봤습니다. 예. 네. 보통 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사들이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 도로에 접한 땅을 매입하셔야 됩니다. 예. 일반적인 땅일 경우에는 4m, 가장 쉽게 4m 폭에 2m가 우리 대지에 접해야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막다른 도로라고 있는데 막힌 도로예요.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막힌 도로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도로폭이 3m 또는 6m 이런 폭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는 우리가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도시 외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지에 접한 도로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하게 이걸 내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건축사 사무소나 아니면은 관할 구청에 시, 군, 구청에 전화를 하셔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이제 제 지인분이 땅을 사셨는데 예, 보통 많이들 도로에 접한 땅을 사라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도 저한테 전화해서 예, 본인의 땅에 도로가 접해져 있다. 내가 차를 타고 거기까지 땅까지 갔다. 예, 하지만 제가 지적도에 확인했을 때는 예. 지목상 도로에 도로가 접하고 없었어요. 네, 예.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도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현황 도로하고 지적상 도로와의 차이를 좀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아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 땅이 나와 있고 우리 땅 옆에 어떤 용도의 땅들이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 만약 현황이 지목이 도로라고 되어 있다면은 그 부분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도로로 되지 않고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경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경계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을 샀을 경우에 우리 경계 안에 예를 들어서 옆집 건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부동산 사장님과 그 땅에 갔을 때는 되게 넓어 보였는데 나중에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쪽 담장이 옆 대지에 1m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우리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 확인하고 땅을 구입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경계 측량을 하고 구입하는 게 가장 좋고, 뭐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우리가 지적도에서 수치 확인이 되니 그 부분만이라도 줄자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우철 군지사님 아까 다른 사람의 건물이 우리 땅에 침범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예.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옆집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우리 땅에 넘어왔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1m 넘어왔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다가 새로이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이 넘어온 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넘어온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그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상이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우리 대지가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축을 진행하는 게 원칙적인 일입니다. 맞아요. 네. 그 땅에 그 건물에 사람이라도 살고 있으면 철거하기도 굉장히 곤란하고 자칫 우리 땅을 분할해서 근데 우리 땅에 그 건물이 넘어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부술 수가 있는 네, 일도 그렇지도 아니에요. 않잖아요. 그런 네. 부분은 옆집에 그 건물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도록 조치를 한다거나, 만일 불응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땅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침범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꼭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 시설에 대한 확인인데요. 먼저 기반 시설이 무엇인가요? 예, 기반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 내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이라든지 교량, 운송시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보여지는 상수도,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다가 보면은 맨홀들이 보이시는데 요게 우수 관로라든지 오수 관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반 시설이 우리 땅에 제대로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반 시설이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도로에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우리 대지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하에 지하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생활상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지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지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을 구입하면 바로 건축이 시공이 가능한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나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지라고 되어 있는 지목에서는 설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종료가 되지만은, 네, 여기서 말하는 설계 기간은 인허가 기간을 지금 예.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허가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지 이외에 농이라든지 임으로 되어 있는 농지, 임야, 이러한 지목의 땅들은 개발행위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심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간들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 또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농지 전용비라든지 산지 전용비, 뭐 대체 산림 자원 조정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가시면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인허가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되고, 예. 또 대지가 아니어서 좀 저렴하지만 결국 농지 부담금이나 이제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납부를 예. 하게 되면 또 그 비용이 그리 싸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땅의 고저차 등 지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땅의 고저차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보다 우리 대지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위치해 있는데, 뭐 도로보다 우리 대지가 낮다거나 현저하게 높다거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대지와 도로를 연결해 주기 위한 경사로 또는 계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로를 만들기 위한 설치비, 또는 뭐 산 중턱에 우리 대지를 잡았을 때는 산 중턱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성토를 하고 또 절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토 절토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소요가 되니까 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으나 다만 토목 비용 등 예.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예. 이렇게 저희가 5개를 좀 땅 매입할 때 꼭 확인하셔라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도로에 접한다. 예. 두 번째, 경계를 꼭 확인하자. 예. 세 번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 네 번째, 지목 확인. 다섯 예. 번째, 고저차 등 지형에 대한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이 외에도 땅을 매입할 때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께 이 동네 역사를 물어봤더니 우리 땅이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든가 이전 토지주께서 우리 땅 속에다가 뭐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립을 해서 집안을 형성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나중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도 저희 정말 겉보기에는 되게 멀쩡한 땅이었는데 저희 건축주가 착공하려고 땅을 팠는데 좀 쓰레기가 그 좀 안에서? 매립된 예.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이 땅이 옆에 인근 지역에 만약에 국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땅의 지내력도 한번 저희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산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 혹 안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기초를 조성할 때 이제 보다 공사비가 좀 더 이제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뭐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뭐 아마 초기에 뭐 등기 확인할 때 지상권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테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서는 주변에 축사라든지 우사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상당히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주변 환경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농지 원부를 소유하신 분에 한해서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를 매입을 하시기 전에 건축사 사무소에 가셔서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이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땅 매입 시 확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우철 건축사님은 어떤 땅을 선호하시죠? 저는 돈이 되는 땅이요? 보통 이제 건축주들이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오는 경우에 좀 불규칙한 토지들을 가지고 네.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땅은 예쁘지 않다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불규칙한 땅이라고 해도 저희 건축가들이 좋은 공간으로 건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또 오히려 그런 불규칙한 땅들이 보다 남들하고는 다른 우리만의 집의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항 유의해 보시고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건축 가능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집 짓기 되세요.